오늘 한국 증시 지수 자체는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많은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제 진짜 어닝 시즌이 다시 돌아온 듯한데요. 오늘은 SK하이닉스가 장전에 가장 먼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실적을 발표하기 전에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실적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1위권부터 5위권에 있는 기업 가운데 3가지 기업이 모두 다 실적을 발표를 할 예정이고 또 합니다.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현대차까지 오늘 실적을 또 발표를 하는데 그 가운데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긍정적인 실적을 낸 만큼 관련된 사안 함께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호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그 이후로 많은 증권사에서 또 리포트를 발행을 했습니다. 어떤 제목의 리포트를 발행을 했나 일단 먼저 좀 살펴보고 갈 텐데요. 저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환율로만 설명할 수 없는 호실적, 전화 위복,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보완율 최대 수혜주, 환율 이야기가 많이 나오네요. 그리고 믿고 가는 실적 우등생, 달아요, 실적 달아요. 우려에도 불구하고 강력하다, 높아진 기대치를 대폭 상회하는 호실적이다라고 이렇게 한 줄 평을 남겼습니다. 기대가 굉장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을 잘 냈고 사실 환율이 높으면은 한국의 많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불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걸 잘 극복하고 오히려 이러한 환율 효과를 톡톡히 봤다라는 제목의 리포트가 눈에 띕니다. 딱 리포트 제목대로입니다. 환율 효과를 톡톡히 봤고 이에 따라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먼저 1분기 연결 기준입니다. 매출의 경우에는 1조 2,983억 원대 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OY 기준인데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37% 이상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고 영업이익도 마찬가지입니다. 4,867억 원대를 기록했는데 보시다시피 무려 전년 동기 대비해서 3자릿수 이상 성장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성장을 했고요. 직전 분기에도 1분기에도 지난 4분기에도 사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굉장히 긍정적인 실적을 내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때보다도 더 성장한 수치입니다. 이번엔 좀 따로따로 볼 텐데 먼저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삼바의 경우에는 매출이 9,995억 원, 전년 동기 대비해서 49% 이상 성장했고요. 영업이익 보시다시피 두 자릿수입니다. 85% 이상 성장 흐름을 보였고 이번에는 삼성바이오에피스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43% 영업이익도 역시 다 마찬가지로 큰 폭의 성장 흐름을 이뤄냈는데 삼성바이오에피스 쪽에서 영업이익이 3자릿수 이상의 성장이 나왔습니다. 230% 이상 성장이 나왔습니다. 사실 아무리 호실적을 발표한다고 하더라도 영업이익 단에서 이 정도의 성장을 이뤄내기는 힘든데 어떠한 이유 때문인가 봤더니 스텔라라 시밀러 신제품 출시 효과가 있었다라고 사측에서 직접적으로 밝혔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렇게 별도 기준, 연결 기준으로 모두 다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했던 이 3가지 요인 함께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표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 이게 최근 5년 동안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환율이 어느 정도였나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2025년 1분기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이요. 가장 높았던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451원이 이 회계 기준이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삼성바이오로직스 환율 효과를 톡톡히 볼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고객사들에게 약을 납품을 하고 돈을 받을 때 달러로 받았을 텐데 이걸 1,451원을 곱해서 받았을 테니 당연히 실적은 똑같은 걸 팔아도 더 효과를 봤을 테고요. 두 번째로는요. 사공장입니다. 사공장이 빠르게 가동률이 높아졌다라는 게 포인트였는데 생산 능력은 18만 리터입니다. 예상보다 빠르게 가동률을 높이면서 안정화를 이뤄냈다라는 평가입니다. 외부 고객사의 공급이 빠르게 증가를 했고 고마진 수출 비중이 확대된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이게 사공장이 이제 돌아가기 시작을 하면은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길 마련인데 그런 거 없이 바로 빠르게 안정화되는 흐름을 보여줬고요. 이에 따라서 내부의 매출보다는 외부 쪽에서 매출이 더 크게 발생하면서 실적이 점프업했다라는 게 두 번째 포인트였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도 있었는데요. 에피스 판관비 감소입니다. 신규 제품을 론칭하면서 매출이 여기가 좀 기여하기 시작을 했고 이에 따라서 기존 제품에 대한 홍보비, 판관비가 줄어들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렇게 긍정적인 실적을 이번 1분기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1년간의 흐름을 봤을 때 2025년에는 어떨까요? 정리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긍정적인 실적을 내려면요. 여러분들 다 잘 아시다시피 이 시장 자체가 커져야 됩니다. 기업 개별의 여러 가지 경쟁력도 중요하지만은 시장이 커지고 이 시장이 활황을 띄워야지 기업들이 뛰어들었을 때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텐데 일단 이 시장 자체가 좋다고 합니다. 글로벌 CDMO 마켓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2025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8에서 10%의 성장이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일단 이 정도의 시장 마켓이 더 커진다라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여기 안에서 잘해야겠죠. 경쟁사들을 살펴봤을 때 먼저 첫 번째 론자입니다. 탑티어 기업입니다. 말 그대로 1등 기업인데 2025년 CDMO 성장이 어느 정도로 보나 봤더니 20% 넘게 성장을 할 것이다라고 봤고요. 에비타 마진율 같은 경우에는 30%의 성장률을 내다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업입니다. 후지필름인데요. 2025년 CDMO 매출은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에비타 마진율 같은 경우는 한 자릿수 전망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글로벌 시장 안에서 론자와 그리고 후지필름 이 두 개의 기업과 비교를 했을 때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성장률 굉장히 좋습니다. 2025년 CDMO 매출 성장률은 28%로 성장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탑티어인 론자보다도 이 성장률이 더 높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이 에비타 마진율인데 48%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증권사에서는 이것이 프리미엄의 근거다라면서 대체적으로 목표 주가를 125만 원에서 135만 원대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리스크도 있습니다.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주가가 좀 내리죠. 2% 넘게 하락세 나타내고 있는데 이게 호실적을 확인을 하고 차익을 실현하는 이런 매물들도 있겠지만 관세에 대한 우려도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관세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리스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관세에 대한 미래에셋 증권의 포인트 함께 보시면요. 고객사와의 수주 계약이 체결된다면 관세 우려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다소 좀 클리셰한 그러한 투자 포인트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론자와 후지필름 같은 경우에는 이 미국 내 생산 시설이 있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미국 내 생산 시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의약품이 아니라 외국에서 오는 거에 대해서 무조건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강력한 조치를 발표한다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당연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고객사와의 계약이 체결되기만 한다면 어쨌든 간에 안정적인 계약이 체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포인트가 제시가 됐고요. 두 번째로는 유안타 증권인데 유안타 증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존슨앤존슨과 로슈가 미국 내 대규모 투자를 발표를 했고 후지필름 같은 경우에는 30억 달러 규모의 CDMO 계약을 체결했다라면서 지금 관세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포인트를 짚었습니다. 아직까지는 관세 범위와 관세율을 발표가 되지가 않아서 영향을 추정하기는 지금으로서는 힘들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어쨌든 간에 영향은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듯합니다. 이렇게 관세 이슈가 첫 번째이고요. 그리고 다음 분기 실적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 실적까지 좋았고 2025년 전체로 봤을 때도 실적은 좋았는데 2분기는 약간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겠다라는 의견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오공장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사실 지금까지는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오공장이 가동되고 나면은 거기에 대한 좀 비용이 들어갈 거다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였고요. 그리고 에피스 같은 경우는 높은 기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에 기술료를 좀 많이 받았는데 지난해 워낙 잘했다 보니 이번 해에는 약간의 기저 효과가 발생할 거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다만 이게 안 좋은 포인트들이 아니라 결국엔 지난해 너무나 잘했고 오공장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매출을 끌어올릴 수 있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2025년 1년간으로 봤을 때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굉장한 우등생이다라는 이러한 포인트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적도 어떻게 나올지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